이번 강의에서는 로켓의 추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소형 로켓의 추진력을 테스트하는 실험을 아주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이 그림 A에 있습니다. 자, 로켓의 연료가 분사되면은 추진력에서 로켓은 앞으로 발사되겠죠. 그런데 실험실에서는 지지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지지대에서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켓은 앞으로 나가려니까 지지대에 대해서 R 방향으로 추진력이 이쪽 방향으로 추진력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대에서 추진력을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로켓의 추진력을 구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지지대가 로켓에 움직이지 못하게 R, 그러니까 로켓이 그림 B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죠. 로켓은 지지대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추진력 힘을 작용할 것이고, 이 지지대는 못 움직이게 반대 방향 이렇게 힘을 로켓에 작용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것은 지지대가 이것처럼 이 R은 지지대가 로켓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면 거꾸로 바로 로켓의 추진력을 측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항상 힘은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쌍으로 존재합니다. 자, 요 힘은 로켓이 지지대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고, 이쪽 방향은 지지대가 지지대가 앞으로 못 나가게, 로켓이 앞으로 못 나가게 뒤쪽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로켓에 작용하는 추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림 B처럼 검사 최적을 이렇게 선택하고, 작용하는 힘은 이쪽 방향 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한 기록하는 628인데 이것은 뭐 아주 쉽죠. fx는 m.u2 빼기 u1인데 u2는 v죠. 나가는 쪽. u1은 나가는 게 없네요. 제로죠. 근데 fx는 어떻게 되나요? 그림 여기서 보면은 바로 r밖에 또 없죠. 이거는 다른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r은 m.u2인데 로켓의 일로 분출되는 v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628 m.v 또는 m.은 rho av이기 때문에 m.은 rho q, rho av니까 rho av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력은 rho av 제곱을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처럼 fx는 m.u2 빼기 u1 이라면 금방 이식 오니까 경우마다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운동량 방정식을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로켓의 추진력은 rho av 제곱으로 구해진다. 다음에 운동량 수준 계수가 되겠습니다. 운동량 수준 계수는 예제 6의 문제로서 그냥 따로 운동량 수준 계수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디 있냐면은 운동량 수준 계수의 정의가 197페이지 196페이지 일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베타는 운동량 수준 계수는 베타는 u파의 제곱 a분의 인테그랄 u제곱 dA 이렇게 수정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fx는 m.v2 뭐 u2 x방향 u2 빼기 m.u1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적었을 때 앞에서도 했지만 이 u와 u1이 균일할 때죠. 균일할 때 이런 식을 씁니다. 그럼 균일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m.u2가 균일하지 않다 이러면은 바로 우리가 베타 m.u 이렇게 u 혹은 균일한 속도 u바를 사용해서 했을 때에다가 베타 수준계수를 곱하는데 그 수준계수는 이렇게 정의된다 이런 건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는 그냥 문제를 그대로 풀면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또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의 9 다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림 2의 6의 9의 A처럼 반지름 R이 꼴 10cm인 원간에 균일한 속도 U 이꼴 4m/s로 물이 들어가 균일하지 않은 속도 분포로 관의 끝에서 물이 흘러나간다. 입구에서의 압력이 P1 이꼴 200kPa이고 출구에서의 압력 P2가 190kPa일 때 관백에서의 마찰력을 구하라. 자, 구하는 게 뭐냐면 관백에서의 마찰력을 구하라. 근데 크기 마찰력, 이 마찰력이란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유체가 흘러갈 때 유체가 관에 이런 마찰력을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관의 유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잘 못 오르게 이런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항상 힘은 반대 방향이고, 자, 이 경우는 관백에서의 마찰력은 관이 유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면 되겠죠. 관이 유체에 작용하니까 관은 컨트롤 볼륨 바깥이고, 오로지 컨트롤 볼륨은 유체만 선택해야 되니까 컨트롤 볼륨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죠. 이렇게 컨트롤 볼륨. 관이 포함되지 않도록 컨트롤 볼륨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림 B처럼 이렇게 컨트롤 볼륨은 유체만, 이 경우는 유체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힘을 나타낼 수 있겠는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나요? 한 1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습 무지 많이 했죠. 이 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운동량 방정식은 못 푸는 거죠. 자, 힘을 나타내 보세요. 한번 제대로 그림을 보지, 책 그림을 보지 말고 이것만 보고 한번 그래 보도록 합시다. 할 수 있나? 한 40초만 줄게요. 자, 이 경우는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 방향은 지금 우리가 X 방향만 따집니다. 중력 방향 뭐 고려할 필요 없고요. X 방향만 따져봅니다. 자, 그러면 검사체적을 돌아가면서 검사체적 주위에 뺑뺑뺑 돌아가면서 힘이 뭐가 있느냐를 보면 되겠죠. 자, 이쪽에 뭐가 있나요? 이쪽에는 물이 있죠. 물 바로 P1 압력이 작용할 것이고, 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나요? 역시 물이 있으니까 압력이 작용하겠죠. P2. 그 다음에 요 검사체적 옆에는 뭐가 있나요? 관이 있죠. 관이 있으니까 유체가 이렇게 흘러날 때 못 흐르게 이렇게 힘이 작용하겠죠. 마찰력이 있겠죠. 이렇게 C처럼. 자, 왼쪽 면에서 작용하는 힘이 P1A1일 것이고, 오른쪽 면에 작용하는 힘이 P2A2일 것이고, 관 뺑뺑 돌아가면 전체적으로 다 합한 토탈 힘이 F, 프릭션, 마찰에 의한 힘을 F라고 표시를 하면 그림 C처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 C를 가지고 우리는 쉽게, 쉬운 건 아니고 어쨌든 운동량 방식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 이쪽에서는 균일하게 들어오고요. 이쪽은 균일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 이제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쪽은 균일한데 이쪽은 균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식을 일단 세우면 식은 이렇게 되겠죠. 식은 가장 기본적인 식은 이래 됩니다. fx는 p 닷 1 했네요. 1 p 닷 x에 in 아니지 out 2 빼기 p 닷 x에 1 out을 2 equal 1 이렇게 식이 적을 수가 있겠죠. 이 식이 앞에서 나왔죠. 식 6의 A인가요? 이 식을 식 6의 A. 우리가 요 형태의 식은 많이 안 썼죠. 지금까지는 균일하니까 다 m.u2 빼기 m.u1 이런 식으로 썼죠. 실제 m.u가 m.v가 p죠. p. 그래서 p.이죠. p. 그래서 x 방향이면 u. 균일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균일하지 않을 때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식은 운동량 방식이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fx는. 물론 이제 fx는 쉽죠. fx는 그림 보면 다 되죠. p1 a1 빼기 p2 a2 빼기 f는 왼쪽은 이렇게 적힐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p.x2 이건 좀 어렵고 요거부터 할까요? p.x1은 쉽게 되겠죠. 이거는 바로 m.u1이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m.u1은 어떻게 되나요? m- 뭐 어떻게 되나? 로 ua가 되겠네요. u1은 u가 되겠죠. u1은 그대로 u. 자, 이쪽은 쉽다 이거죠. 이쪽은 이쪽만 여기만 우리가 적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p.x2만 적어 봅시다. p.x2 출구에서의 p.x는 균일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적분한다 그랬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많이 해서 인테그랄 가장 일반적인 게 이런 거죠. 우리 b. 생각이 나네요. 인테그랄 b 로 vn dA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예, p.x를 p.x2를 다시 하면 이건 적분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까 전에 b 로 v n dA 뭔가요? b일 때는 이렇게 전하고 지금 운동량을 따질 때는 mv 다시고 요게 대문자 b 다시고 소문자 b는 잔이질량당이니까 v인데 u인 경우에는 u가 오면 되죠. 즉 이렇게 인테그랄 u 로 v n dA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u2 출구에서의 u2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u2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책에 주어져 있죠. u2의 속도 분포가 앞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u0 1 마이너스 r분의 r의 제곱 로 vn이라는 것은 바로 u죠. vn은 이 단면에 수직한 속도 vn이라는 것은 u, 로 u 역시 u2네요. u2니까 요거에 u2 대신 요거에 제곱하면 되겠네요. u2 빼고 로 u의 제곱이 되죠. u의 제곱 로 da. 자, 이제 이 속도가 r의 함수로 표시되어 있죠. u가 r의 함수로. 그럼 요 da도 우리는 r의 함수. 자, 요 da라는 것은 이게 원관입니다. 원관. 이쪽에서 보면 원관이죠. 그러면 앞에서 했었죠. 2파이 r da를 이렇게 잡는다라고 얘기했죠. da를 어떻게 2파이 r dr. 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r에 대해 적분하니까 적분 구간은 이제 우리는 0에서 r까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적분은 어쩔 수 없죠. 이 적분이라는 것은 0에서 r에서 이거 여기도 r도 있고 상수인 거는 다 앞으로 내고 2파이로는 앞으로 빠져나올 것이고 나머지 u0 제곱 1 마이너스 r분의 r의 제곱에 다시 r을 곱한 이것을 dr. 자, 이거 적분 귀찮지만 적분해야 되겠죠. 적분했는 여기서는 일일이 하지 않고 결과만을 적겠습니다. 결과만을 적으면 이것은 3분의 1 파이 r 제곱 u 제곱. 따라서 최종 결과만 적겠습니다. 책 작하면은 이거 조금 민감해서 어떻게 잘못하면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우리 p.x2 적분 이렇게 다 해서 2파이 r dr 다 해서 하니까 최종적으로는 3분의 4 파이 r 제곱 u 제곱으로 구해지네요. 이렇게 구해집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아까 전에 f1 equal p.x2 빼기 p.x1 운동량 x방향 성분이죠. 운동량 출구. 자, 여기 오면 되고요. 요건 아까 앞에서 했죠. 앞에서 어떻게 됐나요? 요것은
앞에서 이건 쉽게 구할 수 있었죠. 파이 r 제곱 어떻게 됩니까? m u1이니까 로 v a v 이래 되니까 로 v 제곱에 u네요. 이거 u가 v로 2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파이 r 제곱. 이건 로가 빠졌네요. 로가 빠졌고. 예. 됐고, 이쪽은 아까 앞에서 했죠. 그림에서 보면 P1, A1 빼기 P2, A2 빼기 FF는, 따라서 우리 FF는 일로 넘어가면은 P1, A1 빼기 P2, A2 그 다음에 이쪽 요거 빼기 이거 더하기 이거 요거 차이가 3분의 1 로 파이 r 제곱 U 제곱 이렇게 되네요. U 제곱. 따라서 여기 그 부분이 더해지면 되겠죠. 빼기 3분의 1 파이 r 제곱 로 u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예. 요거는 P1 빼기 A1과 A2가 같으니까 P1 빼기 P2의 파이 r 제곱. 또 파이 r 제곱을 다 묶을 수도 있고 뭐 이들은 놔둬도 되겠고. 자, 이런 다음에 여기 이제 답을 대입하면 되겠죠. 답 대입하는 거는 뭐 책에 보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147 뉴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FF를 구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자, 이렇습니다. 뭐 우리가 운동량 수준계수 이런 말 필요 없고 그냥 이 균일하지 않을 때는 적분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식 우리가 m.2 빼기 유량도 마찬가지고 균일할 때는 로 VA 했지만 하지 않을 때는 적분해야 되고 운동량도 마찬가지고 균일하지 않을 때는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운동량 수준계수를 사용하면 뭐 이렇게 됩니다. 다음 설명에서 돼 있죠. 운동량 수준계수가 이렇게 한다 이거죠. P.X를 할 때 원래 M.U2인데 평균 속도를 했다면 여기에 베타2 뭐 일반적으로 베타. 근데 베타는 어떻게 정의된다? 베타는 이렇게 정의된다 이거죠. U바의 제곱 A분의 인테그랄 U 제곱 dA. 자, 그럼 이 문제는 예를 들면 더 귀찮습니다. 사실은 베타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자, 베타를 계산하려면은 베타는 이걸 먼저 계산해야 되죠. 인테그랄 U 제곱 dA를 계산해야 되죠. 베타를 하려면. 자, 베타를 구하려면 베타 출구에서 2에서 아웃에서 베타를 구하면은 베타는 U바 제곱 A분의 인테그랄 U 제곱 dA 하면은 출구에서 U바 제곱이라는 것은 이 평균 속도는 이 경우는 알죠. 바로 U죠. 이게 바로 평균 속도죠. 이걸 균일하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U 제곱 A분의 인테그랄 U 제곱 dA. 이 U가 어떻게 된다? 아까 F U0의 1-R분의 R의 제곱에 이거 전체 또 제곱 하고 또 dA 2πr dr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 이거 적분 아까처럼 이거 적분하는 과정은 똑같이 있죠. 이렇게 해서 쭉 적분해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3분의 4 파이 r 제곱 u 똑같죠. 3분의 4 파이 r 제곱 u 제곱 나누기 u 제곱 파이 r 제곱. 앞에서 요거는 보면 끝인데 지금 다시 나누면은 이거는 뭐가 되느냐? 베타가 3분의 4 베타가 3분의 4가 나오네요.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베타가 3분의 4가 되니까 P.X 2라는 것은 2 출구에서 이것은 바로 베타 M.U2 바 평균 U2 바라는 것은 다시 말해 U가 되죠. 따라서 베타는 3분의 4 구했고요. 3분의 4 구했고 P.X 아웃 2를 보면 아웃이나 2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 쓴다 그랬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베타 M.U2 바 빼기 균일할 때는
U1, n U1은 그대로 U가 될 것이고, 이 베타 U2바도 U가 될 것이고, 베타가 3분의 4 했으니까 이거 하면은 결국은 앞에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베타 요거 자체는 이렇고 식에서는 이제 이것도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타 x 줄이니까 fx는 이렇게 한다 이거지. 베타 m u 빼기 m u1이라는 것은 결국 u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베타를 구하는 단계가 적분하고 다시 베타의 정의식일 적분한 거에 나눠서 괜히 한 번 더 계산했다가 또 나눴다가 다시 또 대입했다가 또 이거 했다가 오히려 더 귀찮을 뿐이고 또 베타 자체가 수식으로 어떻게 나 잘 모릅니다. 베타 수식이 정의식을 봐야 합니다. 정의식 보면 베타의 정의식은 u제곱 a분의 u바 제곱분의 인테그랄 u제곱 dA 이 뭐 하는 아닙니다. 이거 실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뭡니까? 운동량 수준 계수 이런 거 사용 안 하고 해도 되는데 근데 막 기사 시험 같은 이런데 혹시 보면 운동량 수준 계수가 뭐냐 이렇게 묻는 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기사 문제에 나오고 하니까 뭐 어쩔 수는 없겠죠. 뭐 그렇습니다. 예, 이상으로 6장의 6의 3절 운동량 방식 응용 강의를 마칩니다. 응용 부분은 무지무지 다양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많은 예제를 만들어서 많은 예제를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6장 강의를 이것으로 6장의 6의 3절 강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